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첫 사법부의 판단인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먼저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허위 공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임에도 헌법상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처럼 동원해 법 질서를 훼손한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형사 책임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연결했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떠한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내란 특검도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에 그친 선고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오면서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오늘 재판은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단이 담겨 있어 주목됩니다.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공수처의 수사를 다 적법하다고 봤고 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모두 인정한 건데요.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백대현 재판장은 공소 사실을 읽어나가면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차례대로 반박해 나갔습니다. 우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해 체포영장을 거부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논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며 내란죄를 인지한 점을 인정하며 수사권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대통령실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이어받은 특검 수사도 위법하다고 주장해왔고 본류격인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모두 적법하다는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내달 19일 선고가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체포방해 혐의 재판부가 계엄 선포 전후 과정의 하자를 분명히 인정한 부분도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받지 못한 7명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당시 상황은 더더욱 모두를 소집했어야 할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도 유죄로 판단해 계엄 절차의 위법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화폰 삭제 지시도 유죄로 봤지만 외신 허위 공보 혐의는 외신 대변인이 사실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이어지는 다른 피고인들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특히 1심 선고를 앞둔 국무위원들 또 공수처 체포 방해에 가담한 혐의로 법정에선 경호처 간부들이 우선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는 오는 2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 다음 달 12일엔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국무위원 이상민 전 행안장관의 선고도 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흠결을 인정한 만큼 두 사람의 판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윤 전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없었다는 두 사람의 논리는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과 그 책무를 강조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설득력이 낮아졌습니다. 국무위원들한테 표결 심의권이 있다. 한시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국무위원들의 그런 책임들도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말릴 수가 없었다. 이런 식의 이제 논거들은 그 주장의 힘이 좀 떨어지지 않나.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되면서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강경파 간부들에 대한 재판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김 전 차장 등이 실제 위력 순찰을 지시하는 식으로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있었던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책임자인 경호처장은 영장 집행을 승낙하였어야. 다만 일부 쟁점이 다르거나 개별 가담 행위 차이가 있는 만큼 담당 재판부의 추가 판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법원의 첫 판단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혐의가 하나둘 유죄로 확정되자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에서 사형 구형을 받고 웃음을 짓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흰색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윤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섭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형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이 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 후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피고인석으로 향했습니다. 백대현 재판장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재판 시작을 알리며 가장 먼저 방청석을 향해 질서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 중 일부는 이날 선고를 법정에서 지켜봤습니다.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내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자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점차 붉어지기 시작했고 간간히 한숨을 내쉬거나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에 헛웃음을 치며 여유를 보였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었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난 윤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변호인단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발걸음을 옮기다 잠시 멈춰서 재판부를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인 뒤 법정을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퇴장 뒤에 법정에는 침묵이 이어졌고 우려했던 방청객 소란은 없었습니다. 법원 밖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몰리며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일부 시위대는 고성을 지르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경찰이 인파를 통제하면서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타깝다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5년형 선고에 더불어민주당은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끝까지 법 뒤에 숨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반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이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실시된 특검법 투표 결과는 찬성 172명, 반대 2명이었는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경우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고 특검과 특검보 등 최대 271명의 인력이 최대 17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법에 대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겨냥해 내란몰이를 하기 위한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